농지는 이렇게 순서를 할 거예요. 농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전답, 가수원. 우리 주변의 농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농작물 농작지도 되고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이용되는 토지 이렇게 되네요. 그 농지법이라고 있어요. 그 농지법, 법제처로 농지법인데 그 중에 보면 일조에 이제 정의가 나오죠.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규제 같은 거를 여기다 농지법에 넣은 거고요. 용어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가 전답 가수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곳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목이 인하된 형태의 변경되어 있고 농지정보가 있는 것들은 옛날에 농지였거든요. 지금은 작년인가? 언제부터 농지가 아니에요. 그냥 지목이 인하면 다 농지로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잡종지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이제 다양한 식물이 있는 경우도 농지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 농지 위에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런 부속 시설도 농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버섯 재배하는 재배사가 있다면 농지에 보통 있잖아요. 근데 그건 건축물이 아니고 거기가 농지예요. 그걸 받으면 농지증을 내야 되는데 나중에 그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게 대해서 말씀드려요. 농지의 범위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과수, 뽕나무, 유실, 생육관 2년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 투자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농지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년생 식물인데 3년 미만인 것들, 이런 것들은 농지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투자하는 데는 일단은 구독수원이나 다른 대법원, 법제처, 대법원 그런 데 보면 거기에 농지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농지가 아니냐, 기냐를 따지진 않아요. 그 농지로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잘 받을 거냐가 오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위에 온실이 있거나 재배사 같은 게 있으면 그 부속 시설까지 농지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농지 위에 지금 비닐하우스 정도 없는 농지가 거의 없죠. 그거보다 이제 버섯 재배사나 어떤 돈을 좀 이렇게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좀 간이 건축물 같은 경우 있는 경우도 농지인데 그런 것들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 있어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농지는 많이 소유를 할 수 없어요. 소유를 제한해서.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한 10년 됐나? 10년 정도 됐나? 주말 체험 농장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냥 그 농민들이 아닌 사람들의 농지를 쉽게 어느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대원 전부 합치는 게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 거, 저희 애들 거 이렇게 합쳐서 한 세대가 1000제곱미터까지는 쉽게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이 규정을 주말 체험 농장이라고 하고요. 농지를 일단 납치를 받은 다음에 일주일 내에 있는 법원에 농지증을 신청하는데 그 농지증을 신청할 때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 농장이나 이런 게 적히게 돼 있거든요. 그 체크를 주말 체험 농장이라고 해서 받으면 그렇게 관여 안 하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어디 있는지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오래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농지를 안 받은 게 있다면 제주도에 있는 걸 못 받아봤어요. 제주도 옛날에 재작년에 투기 단속하는 거고요. 거기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거기는 제주도에 낙찰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을 전입신고 해놨다가 낙찰 받고 농지증 신청하고 다시 전입신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분 중에 청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제주도로 아예 전입신고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농지들을 투자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가 지난달인가 12월 달인가 언제도 제주도가 받았는데 농지가 아니고 임야를 받았어요. 남조봉 근린공원을 받았는데 그게 12월 달에 받는데 1월 달에 지금 감정평가가 돼서 지금 보상 4월이나 5월에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했고 그랬죠. 제주도권은. 농지는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나머지는
거기 말고는 울릉도거도 못 받아봤어요. 제주도 울릉도 말고는 전국에 있는 농지를 쭉 받아봤는데 농지청 신청하거나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 세대학과잖아요. 세대학과죠. 그래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 이름으로 50, 제 와이프의 이름으로 40, 그리고 애들 이름으로 딱 된 게 99,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000 들어가네. 미만이면 1000이 안 들어가. 99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까지 되면 주말 투용장을 받는데, 만약에 요번에 1제곱미터, 2제곱미터를 받잖아요, 제가. 요번에 올해 지금 3월달에 1제곱미터를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주말 투용 농장이 아니에요, 이제. 매번 1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1제곱미터라도 만약에 대상되는지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이게 농지증을 내야 돼요. 매번, 그죠? 그래서 뒤에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상속으로는 1만 제곱미터, 8년 차이로 1만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그거예요, 그죠? 자기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해라 이런 거예요. 일부 약간 완화시켜준 게 여기 이제 주말처럼 농장 이런 거죠. 나머지는 중간 단계를 둬서 뭔가 진입장벽을 뒀어요. 그게 뭐냐면 그 농지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세요. 경매 농지 낙찰,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신청 발급 접수예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인천법무가 하고요. 농지를 낙찰받았어요. 오늘 3월 29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영수증하고요. 농지인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줘요. 그 두 개를 발급해주면 이걸 가지고 해당 면사무소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수구다 그러면 연수구청, 부천이다 그러면 대법원, 원미다 그러면 원미구청 이렇게 가죠. 그리고 면사무소 가는 경우는 면소재지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군으로 가고요. 하여튼 그래. 면사무소가 이제 면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동사무소가 될 수 있고요.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시청이 될 수 있어요. 해당 지자체가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든 농지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농지 요렇게 신청 양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나에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또 하나 될 게 있어요. 아까 세대학과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지증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1000제곱미터 되는 순간 매번 취득시마다 농업교육계획서를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까지 99제곱미터를 받고요. 오늘 만약에 2제곱미터를 받아서 1000이 넘는 순간 오늘 가서 할 일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쓰고요. 그리고 농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요. 대부분 요새 농지에 뭔가 들어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꼭 있죠. 비닐하우스 있거나 아니면 도로 포점이 있거나 창고를 짓거나 간이지 무슨 농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버섯 재배사 같은 것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니까 원상복구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농지는 농사만 농업 경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농지가 아닌 도로 포상이 되어 있거나 시멘트 포상이 되어 있으면 그걸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요새 보면 창고도 이렇게 천막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원상복구 계획서를 써서 언제 기간을 설정해서 그걸 분명히 없애야 돼요. 나중에 거기서 검사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김포 대보면에 있는 그 공장 옆에 딸린 옆에 농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간인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천막 창고가 있었는데 그거에 있는 낙찰 받으신 분이 상의를 했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농지를 만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11월 말인가 12월 말까지 하신대요. 그때까지 이분이 바꾸시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달 2월 달인가? 그 다음에 그랬더니 청문 통지가 왔어요. 옛날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놓고 안 했으니까 와서 이걸 증명하라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농지 원상복구해서 사진 찍어서 갔더니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상복구 계획서가 있네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죠? 그래서 농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또 경우에 따라서 농업계획서 그리고 원상복구 계획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겠다면 대부분 그때까지 농지도 원상복구를 해놓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낙찰을 받아서 오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해당 지자체 가서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신청을 하면 보통 보면 농지증만 있는 경우는요 보통 2일이고요. 농업교양사업까지 붙어있거나 이렇게 보통 그 처리기간이 4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처리기간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 만약에 국경일이 있으면 그걸 빼요. 빼니까 실질적으로 처리기간이 짧죠. 거기다가 만약에 농지증을 잘못 쓰거나 농업계획서를 잘못 쓰거나 원상복구계획서를 잘못 쓰면 또 뭐 보정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짧아요. 그래서 농지를 딱 낙찰 받으면 그날 가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까우니까 내일 갈게요 이러다가 보정 시간 그런 거 놓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 농지증,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개인별로 만약에 뭐 10분 신청했다면 그 해당 필지만큼, 지분만큼 각각 발급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지방법원에 언제까지 됐냐면 오늘이 3월 29일이잖아요. 그럼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돼야 돼요. 법원 문 닫을 때까지. 근데 제가 보니까 최대로 그 오늘 낙찰 받으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 전에는 내면 되더라고요. 이제 사정을 하면 그때 이제 10시에 그 경매 계장들이나 그 사람들 취합을 해서요. 이거를 이제 낙찰을 불허가를 할지 어떻게 할지를 그 판사들한테 갖다 준대요. 그 시간이 그 결제만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 전에는 내면 사정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까지 냈어요. 무슨 지방법원이니까. 그래서 내면 문제증이 그 다음날 보통 10시, 11시쯤에 무슨 지방법원에서 내가 커가 떨어져요. 그럼 그때 나중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잔금이 잡히면 그때 잔금 내고 수익금을 취득하시는 거예요. 원상복구 계획서 보통 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거는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쓸 때 이거 얼마만큼 써야 했더니 그게 자기들 기간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데 쓰는데 너무 오래된 거는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제 어디 건가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 한 1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정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결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6개월로 고쳐서 결제를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하시면 결제 안 나니까 한번 오셔갖고 제가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오실 때 원상복구 계획서를 좀 짧게 해서 수정해 주세요. 제가 수정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6개월이다 뭐 몇 개월 만에 한다 그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쓰는 포맷도 이따 나오겠는데 이게 또 양식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따 보여드리는 그런 순서 정도만 쓰시면 돼요. 사진 참고하고 그래서 뒤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경매 농지를 낙찰받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해서 가액에서 접수해서 낙찰받고 잔금 내는 1년의 과정들을 도입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요. 만약에 일주일 만에 그 농지증을 안 내면요, 그 보증금이 몰수돼요. 더 안 돌려줘요. 이것 때문에 지금 농지를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취득할 때 진입장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농지를 입찰하기 꺼려요. 그러다가 나는 혹시 안 될까? 안 되면 이게 몇백만 원부터 뭐 몇 억까지 그 보증금 안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경영계획서는 뭐 누가 어떻게 치겠다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뒤에 사례가 있어요. 좀 말씀드려보고요. 이게 농지법 관련 양식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농업계획서에서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어디 있냐면 농지법 시행 기준에 별표 서식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그거 이렇게 다운받으셔갖고 컴퓨터 작성하시면 돼요. 한글이나 표시해서 출력해서 양면 인쇄해서 거기다가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례가 있어요. 요새는 민원24 있잖아요. 정부 24를 통해서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할 때 이제 세무서에 같이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정부 24 있잖아요. 여기다가 농지취득 치시면 이렇게 가요. 여기가 셀렉트 해주는데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신청서인데 위에 있는 건 농업교육에서까지 같이 첨부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교육에서 언제부터 내야? 언제부터 첨부해야죠? 1000 이상일 때죠. 그때 그걸 한 거고 나머지 미천부니까 세대 합가해서 전부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밑에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 이렇게 쓰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쓸 일이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어때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공동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10분이잖아요. 그럼 자기 걸 자기가 들어가서 써야 되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맷을 안 쓰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 만에 갖다 내야 되잖아요. 그 신청하면 이게 기한이 없어요. 만약 이틀 안에 발급되는지 하루 만에 발급되는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뭐 한 4일, 5일 걸리면 이거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로 경매나 공매를 받아서 중간에 공매는 상관이 없지만 경매는 일주일 안에 뭐 일주일에 금요일날 낙찰 받았으면 다음 주 목요일 5시나 6시까지 법원에 갖다 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쓰는 분들은 일반 매매 있잖아요. 일반 매매를 내가 계약서 써놓고 천천히 여기다 신청해 놓고 가기 귀찮으니까 발급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같이 첨부하거나 이렇게 되는 증빙자를 쓰죠. 저희는 안 쓰고 있어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입찰하는 게 아니고 막 공동 입찰하잖아요. 5분, 6분 하면 제가 완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분 거에 대해서만 자기가 또 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한다면 가능한데 다른 분들 거를 제가 위임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어요. 할 수 된다는 건 알고 계시면 돼요.